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사실 요즘 제 마음에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책에도 언급했지만 책에 이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두 눈 멀거니 뜨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아무런 말이 없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아무런 말이 없고,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현실이 똑같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제 귀에 자주 들리는 소리가 요즘 장례식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로 끝나고 장례식장 하는 그 업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 오기 이전보다 사망자 숫자가 3배 늘었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후에.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3일장은 꿈도 못 꾸고 하루 구하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이거 아무도 발표도 못해요. 또 예전처럼 이거를 발표했다가는 또 전체 기업이 문 닫고 이러면 해결책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방 백신을 얼마나 열심히 맞았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달라붙고 연구하고 많이 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초라할까? 그러면 각종 이 바이러스 감염성 이 질환들이 우리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과연 이게 해결책이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언어 중에서 현대 과학우들은 백사장에서 고려할 하나의 재원되는 방식이다. 우리가 바이러스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또 이놈들이 고정도 아니고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나와요. 그래 각각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백사장에서 모래알 하나 갖다가 그거 재원자고 매달리는 형식이나 똑같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또 다른 방법의 접근은 없느냐. 우리가 이런 쪽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따지고 보면 한 38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이 심천생리학으로 사회를 받고 한 사람들은 아예 몇십 년이 돼도 감기 한 번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방법인가? 정부에서도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런 걸 한번 귀 기울여 보고 뭔가 온 국민이 자기 집에서 본인 스스로 노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스스로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국가에서 해야 될 책무인데 모든 우리나라 법이나 규정은 이익 집단이 그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들만 그걸 하고 본인들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 살려야지요. 본인들이 못하는 걸 남이 하면 도대체 저 방법이 뭔가 귀를 기울이고 자기라도 한번 해보려고 달라들던가.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모든 것이 이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때로는 반 포기하고 때로는 반 욕지거리가 나와요. 그래 이 감기 예방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놈이 악화돼서 폐렴이 되고 폐결절이 되고 폐섬유질화가 되고 폐백색증이 되고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하다. 근데 여기다 더 한심한 거 있어요. 제가 현대학을 통계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통계학이 뭐냐? 고지혈증 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들이 감기에 한번 걸리면 치명타를 많이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대. 그래, 그럼 조심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요. 너네들은 고지혈증 고칠 줄 아냐? 고혈압 고칠 줄 아냐? 당뇨 고칠 줄 아냐?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는 거지 그거를 완치라고 하는 지금 용어로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다면 온 국민이 전 세계인이 다 인정할 거예요. 제가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10년 짧으면 20년 먹어서 완치된 사람이 있더냐 묻죠. 사실은
전 세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는 중이면서도 끊임없이 악화되는 거지. 이것이 완치라고 하는 건 그래요. 고혈압 환자는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가야 완치고, 고지혈증 환자는 혈증요제를 먹지 않아도, 당뇨 환자는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고혈압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혈질이 정상을 유지해야 이게 완치가 된 거지. 어떤 약이든지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 그 약을 먹는 동안도 해당 장기의 원인 장기는 계속 기능이 떨어지면 약의 단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제가 책에다 써놓은 지도 30년이 넘었고, 일반 대중한테 이거를 갖다 설득시키려고 얘기한 지가 38년 차입니다. 그런데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알레르기, 비염 하나, 감기 하나, 이걸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보면 한 유치원생 수준은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접근하고도 이렇게 치료의 효능이나 예방에 대해서 이게 속수무책이고, 심전생리학은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느냐. 누군가는 이용자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도 한번 물어본다고 그래요. 당신 지금 감기 예방백신 맞아본 적 있느냐?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다. 그럼 코로나 아니면 다른 일반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된 적 있느냐? 안다. 내 코라고 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허공에 떠 있는데, 감기 환자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하면 내 코라고 들어오지 말란 법이 있어요. 근데 내 코에도 똑같이 들어와도 나는 옆에 사람, 내가 감기 한번 걸렸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기침도 모르고. 목구멍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할 때 그냥 꿀 2숟갈 떠먹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뭐냐, 꿀만 먹어서는 안 되죠. 30번, 4번, 18번 사이를 맞춰놓고 하라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왜 이렇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강하냐? 그 원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제가 이 감염성 질환에 보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감기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 때, 요즘에 애완견, 개나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그 애견동물들 많죠. 이놈들 감염돼서 죽었다 소리 들어봤어요? 뭐 한두 마리에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놈들이 마스크 썼을까? 마스크 안 썼어요. 그놈들은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핥고 이러면서 애정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보다도 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놈들은 왜 멀쩡하고 우리 인간만 이렇게 치명타를 입는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봤나요? 그럼 그놈들하고 우리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종족일까요? 우리가 같은 동물과로 봐야 될까요? 정답은 같은 동물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행하는 각종 바이러스 질환들이 요즘만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물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인체의 그 면역 기능을 생각할 때, 우리 인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그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 생에 요번에도 생 게 아니고 하나의 작은 미생물서부터 한 생 한 생 수억 년 동안 진화 발전을 거쳐서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면역 기능. 면역 기능은 오랜 세월 누적됐다는 거예요. 이 누적된 걸 내 인체 스스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와 몸이 망가진 건 그대로 두고 약의 힘으로 그걸 회피해서 막아주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종류가 우리가 뭐 5만 가지다, 7만 가지다. 그놈들도 수시로 바뀌어요. 내년에 어떤 게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도 그걸 만든다? 마치 백사장에서 모래알 하나 재원재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심전생리학의 근본 개념은 그래요. 우리 인체는 만성 피로가 됐든 고지혈증이 됐든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암이 됐든 어떤 병이 왔다면 반드시
그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 있다. 그래 그 원인을 제거해서 우리 인체 스스로 모든 병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자체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조직 세포들이 크고 작고 세포의 종류, 기관의 조직들이 달라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정상 조직 세포가 우리가 100이라고 할 때 30% 정도만 남아있어도 그 3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생이 아니라 과거 생부터 수억 년 동안 진화 발전을 통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재생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은 태초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인체 스스로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신천생리학의 기본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비유법을 들으면 그러거든요. 밀폐된 공간에 사람을 10명 넣어놓고 거기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거기 있는 사람 전체 코 속으로 다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악화돼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그러면 멀쩡한 사람 도대체 뭐가 다른가 보라는 거예요. 그 다른가 보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 몸에 감염성 바이러스의 질환은 1차 방어, 2차 방어 두 개거든요. 여기서는 시간이 짧게 요약해야 되니까 그냥 헤드라인만 설명할 거예요. 1차 방어는 가래 방어입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먼지나 이물질, 꽃가루,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마치 가래가 그거를 흡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몸속에 기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섬모근이 그걸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땅구멍에서 땀이 올라오듯이 가래가 그걸 흡착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는 폐로 들어가야만 생존을 할 수 있고 위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인체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가래를 흡착을 해서 위로 식도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 넘기는 걸 정상화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래의 농도가 뻑뻑하면 또 겨울철에 환절기가 돼서 공기 중에 습도가 적어서 건조하면 건조한 공기가 기도로 들락날락하면 어때요? 가래 표면을 말리겠죠. 그러면은 이 점성 흡착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먼지나 이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가래가 흡착을 해서 위로 청소하게 이렇게 넘기는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가 왜 뻑뻑해져서 건조해졌느냐, 표면이 건조했느냐, 이 원인을 찾으면 답은 하나예요. 온도가 떨어져서. 온도는 왜 떨어졌느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부족했느냐? 혈관이 막혀서. 왜냐?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는데 혈관이 막히니까 피가 돌지 못하고 피가 못 도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가래 농도가 뻑뻑해서 흡착을 못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가래가 많이 나오면 왜냐? 피에 유속이 들이면 산도가 높고 산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래를 많이 뱉어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폐질환 환자, 그 천식 환자들이에요. 이게 다 비정상적으로 가래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천식으로 되나 아니면 가래 농도가 뻑뻑한 것도 원인에 들어가면 가래가 뻑뻑한 거하고 비정상적으로 가래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천식이 된 거하고 환경은 다른 것 같지만 근본 원인에 들어가면 혈관이 막혀서 피 유속이 느려지면 산도가 높아지면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에 산도를 높이고 이러면 주변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잉 반응을 하는 수가 있고 피가 못 돌아서 산소 부족이 와서 온도가 떨어지면 가래 농도가 뻑뻑하면 섬모근이 그걸 식도로 넘기지 못하고 기도에 기관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가래 표면을 말려붙이면 흡착이 안 돼서 우리가 감기나 이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하다 이 얘기거든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럼 피는 왜 못 들어왔을까?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혈관은 왜 막혔을까? 혈전,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생겼을까? 심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고. 이 속에 답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실험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마추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혈만 나와만 준다면 32번, 4번, 18번 요것만 빼보세요. 감기 걸리나 안 걸리나.
근데 이렇게만 빼면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갈 때 찌꺼기를 빼니까 물이 내려가요. 찌꺼기 다시 집어넣으면 어때요? 또 막히겠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하수도 구멍같이. 물을 빼니까 피가 돌아. 피가 도니까 산소 공급이 돼. 또 온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가래의 농도가 묽어져서 감기가 치료가 되고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오일이 또 막아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한 번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오일이 못 만들어지기까지 해야 돼요. 뭐야?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새로운 오일을 못 만들게 해주면 한 20년은 끄떡없어요. 그래, 이게 1차 방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 대중에서는 지금 웬만한 가정에서 구한 게 없는지 묻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미 사회하기 전에 피부죠. 이게 온 사람들이 더러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다른 데 안 빼고 나는 지금 감기가 유행해가지고 이거 막 하는데 여기 걸리면 두려워. 그러면 철분하고 청명인 두 가지만 딱 섭취하면서 30번, 4번, 18번 요거 빼주는 데는 체력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8번은 나는 이제 한번 이왕 치료된 거 이왕이면은 한 20년 정도는 제발 안 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때요? 혈관이 막힌 게 오일 때문에 막혔다가 하면 새로운 오일이 못 생기게 신장과 간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 8번을 빼려면 거기는 오일이 엄청 많아서 조혈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아마추어 실력 가지고는 못할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1차 방어예요. 여러분들이 신천 생리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30번, 4번, 18번 여기만 떼주면 감기 예방, 또 웬만큼 시작할 적에도 오일만 나와준다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회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정상이라고 하면 어디든 침으로 찌르면 침으로 찌르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 피가 나와야 돼요. 근데 몇십 번을 찌르고 강제로 당겨도 피가 안 나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혈액이 응고됐다 소리죠. 근데 이제 혈액이 응고된 상태가 오래되면 섬유질화돼요. 그러면 이게 당겨도 안 나오거든요. 이걸 불려서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청명인을 쓰는 거고, 또 혹시 철분이나 영양분, 요게 이제 부족할까봐 그걸 보충해 주는 게 철분이죠. 그래, 이 두 가지만 하고는 요 세 가지만 떼는 건 별 무리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참에 자동차 보링하듯이 몸 전체를 보링하듯이 좀 많은 양의 사회를 장기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고사의 균형 맞추려고 하면 부담도 가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응급행위 요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럼 이거를 사회를 해주면은 과연 우리가 감기 예방만 줄 거냐? 그렇지 않아요. 목에 편두선 있는 사람은 편두선이 없어질 거고, 성대결절이 있는 사람은 성대결절도 없어질 거고, 이걸 예방 사회를 해주면은 목 주름도 쉽게 안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빼서 이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는 어떻게 일이 사전에 안 뜨느냐? 아마 여러분들 누구든지 손을 대봐서 따뜻한가 차운가 습기, 땀이 많이 나는가 개기름이 끼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목에다 손을 딱 대봐서 사혈하기 전에 목에다 손을 대봐서 개기름이 낀다든가 땀이 유독 거기가 잘 나든가 온도가 싸늘하다면 그게 피가 못 도는 2, 3차 합병증들이거든요. 그럼 피가 돈다면 그 증세가 없어져야죠. 피부가 뽀송뽀송하면서 온도가 따뜻해진다고 하면 안정권에 들었다. 그런데 그런데도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내 코에 각종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 몸은 그게 폐에 들어오면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가래가 흡착해서 기도에서 식도로 넘길 때 그 꼭지점이 14번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놈을 가래를 흡착해서 이렇게 넘기면 거기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턴을 해가지고 식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걸리면 이 바이러스의 배설물이 강산입니다. 강산인데 마리수가 적을 때는 간질간질하고 마리수가 많으면 강산이기 때문에 피부를 녹이느라고 따끔따끔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한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요때 꿀의 그 끈적한 그 점성이 그 바이러스를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기라고 그 꿀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마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1차 방어예요.
그 다음에 2차 방어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백신 맞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방 접종 맞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항체의 원리를 알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항체의 원리가 뭐냐?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든 모공을 통해서 들어오든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면 우리 몸은 인체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라고 그러죠. 우리 장 속에는 마치 땅 속의 토양처럼 수많은 미생물들이 잡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당신 뱃속에는 지구상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는 다 넣고 사는 줄 알아.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랫배 온도가 따뜻한 사람은 유산균과 유익균, 유산균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산균은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것을 유산균이라고 그러고,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유익균이라고 그러는데, 유익균이라 제가 표현하는 항체 예비군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우리 혈액 속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장 속에 있던 미생물들이 항체 예비군이, 유익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그놈을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혈액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걸 우리가 항체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넣어줄 수도 있고 냄새로 유인해서 장 속에서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혈액 속에 이런 항체가 있더라도 피가 맑아서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으면 최대한대로 이놈들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고, 항체 예비군, 그러니까 뭐냐,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와도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장 속에는 다양하게 확보된 상태가 항체 예비군이거든요. 이 항체 예비군이 내 뱃속에 다양하게 미리 확보되어 있으려고 하면 첫째 조건은 뭐야? 아랫배 온도가 따뜻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그 항체 예비군이 죽을 수 있는 약을 들 수 있으면 피해라. 쉽게 얘기해주면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로 항생제 종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런 그 죽일 수 있는 이런 약을 피해주면.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한 30년 전도 펄쩍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돼지나 닭이나 이런 가축들을 먹이면서 이제 미식에서 먹이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섞어 먹여요. 그리고 항생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죠. 그러면은 국가로 말하면 군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강해서 들어왔겠느냐?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는 국가니까 그냥 아무나, 물개똥개 아무나 들어왔거든요. 정답은 물개똥개 아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항체 예비군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냥 갖다 끌어다 이게 묻는데, 이 동물을 치료하는, 예방 치료하는 시각과 우리 인간을 치료하는 예방 시각이 다를 거냐, 같을 거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적에 그걸 죽이는 약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한 가지만 끊어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동물처럼 면역 기능, 항체 예비군, 국가로 만들면 군대가 없는 국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면역 기능이 취약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들어볼게요. 우리 몸속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돌연변이가 생길까요? 아니면 항체 예비군도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같이 생길까요? 여러분도 생각이 어때요? 같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있던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해 들어와도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 항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지. 그런 기능이 없었다면 우리 동물들은 이미 멸종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내가 살펴보니까 식물이, 저는 그러잖아요. 식물, 동물, 작은 미생물,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 이치가 동일하다 그래요. 그 동일한 조건을 또 보니까 그 물고기란 놈은 전부 다 이렇게 뱀장어나 이렇게 미끌미끌한 게, 우리 그 가래처럼 그렇게 미끌미끌한 게, 그런 물질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으로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이게 동물만 그러냐, 물고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무도 보니까, 소나무를 보니까 송진으로 흡착을 해가지고, 가래가 흡착하듯이 송진이 흡착을 해서 그게 호박이 만들어지듯이 그런 원리로 자기 몸을 방어하는, 형태만 다르지 자기 몸을 방어하는 수단은 다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접근하자고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항체 예배군의 다양성을 확보해라. 2번, 3번을 사이에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라. 이제 이게 2차 방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건 뭘까요? 피를 맑게 해주는 거겠죠? 피를 맑게 해주는 건 어때요? 피를 여과하는 기능. 신장과 간을 정상화시켜주면 돼요. 근데 이 부분도 현대화하게 보면 제가 보면 한심하지요. 제가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된다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신장 사구째 세포가, 우리가 간세포가 크고 작고를 숫자로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정상을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신장 속의 말주모세혈관, 간 속의 말주모세혈관이 60%가 막히면 활동성 세포, 피를 여과하는 세포는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려고 하면 이 40%의 세포를 100으로 복원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복원은 어떻게 되느냐? 세포 분열을 통해서 돼요.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신장과 간 속에 있는 말주모세혈관이 막힌 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약 들어붓는다고 말주모세혈관이 뚫려서 영양 공급이 돼서 세포 분열이 돼서 숫자가 늘어날까? 꿈도 꾸지 말아야지. 그래서 현대의학은 몸이 못하는 걸 약으로 대신하려고 접근했고, 심천생리학은 신장 속에 있는 말주모세혈관을 막힌 걸 뚫어야 되겠고, 간 속에 있는 말주모세혈관을 뚫어야겠으면 어때요? 인체에 부작용이 없으면서 그 머리카락처럼 가는 말주모세혈관을 침투해서 그놈을 녹이고 불려서 바깥으로 빼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빼내는 쪽에 그쪽으로 처방학을 집중시켰고, 현대의학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그걸 죽이는 거, 통증이 오면 마취하는 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안정돼. 이런 쪽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완치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투석해라. 간 기능이 망가지면 부분 절제냐, 전체 절제냐, 이렇게 하고 있지. 신장과 간을 그대로 두고 복원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심하냐. 고지혈증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거든요. 신장의 사구째 세포를 정상화시켜주면 고지혈증은 그냥 치료가 돼요. 근데 혈전 용해제 먹으면 오히려 신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술을 하나하나 현대화하게 서양 과학 의술을 우리 인체를 바라보고 이게 진단 시각이 꼭 치료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진단을 잘못하니까 치료 시각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나 역시도 신장과 간은 뱃속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장 속에 있는 말주모세혈관, 간 속에 있는 말주모세혈관, 뇌 속에 있는 말주모세혈관이 과연 이게 뚫릴 것이냐 하고 이제 그거를 녹이고 불리는 처방을 하고 그 신장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 간세포가 세포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 뇌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거든요. 이런 거를 밭에다 거름듯이 넣어주고 해보면 100명을 하면 95명은 됩니다. 그러면 100명을 해서 95명이 치료되는 거를 근 40년 동안 경험한 저기와 지금 40년 동안 고혈압 하나를 내가 고칠 줄 아냐, 고지혈증을 고칠 줄 아냐, 당뇨를 고칠 줄 아냐.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래. 그럼 조심한다고 치료 하나 지금 약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답이 없는 걸 하라고 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현대 서양학은 유치원생 수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유행 타서 이렇게 할 때 심천생리학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걸 좀 깊이 있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봐서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은 제가 그런 얘기예요. 한 1년 6개월 노력해서 앞으로 한 20년 건강하게 상담을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럼 20년 후에는 어때요? 지금 뺀 자리 똑같이 한번 빼줘라. 사혈은 혈관 청소다. 집 청소 또 한 번 했다고 그게 그렇게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생리치를 보니까 나무는 수간에 해당하는 수간이 우리 인체의 말주모세혈관인데 나무는 수간이 막히는 걸 스스로 뚫을 능력이 없고 우리 인간은 말주모세혈관이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막혀 들어가는데 그걸 스스로 뚫을 능력이 없어서 90% 이상이 막히면 인간이고 나무고 죽을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말주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고 빼내고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하자.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탁 세뇌 교육처럼 시켜준 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비유법을 쓸게요. 머리 아픈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인체 마취모세혈관은 100으로 볼 때 5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 병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두통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60% 이상이 막혔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20년 동안 두통약을 먹었어요. 약만 떨어지면 또 아파요. 그럼 이 사람은 60% 막혔다고 진단을 해야 해요. 이런 사람은 그냥 일반 마구제비로 1번, 9번, 17번 빼보세요. 얼만 나오면 일시적으로 두통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치료된 사람들은 몇 년 있으면 다시 재발해요. 그러면 이게 왜 재발을 하냐면 인체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뇌 말초모세혈관을 내가 비유법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뇌 말초모세혈관이 한 70%가 막혔다. 그러면 30%는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9번, 17번까지 우리가 뚫어준다고 하면 30%그 뚫린 혈관이 피의 유속이 빨라져요. 그럼 1분에 한 바퀴 도는 것보다는 두 바퀴 도는 것이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두통이 치료가 되고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60%가 막힌 혈관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뺀다고 딸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녹여서 빼내려고 그 오랜 세월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명인으로 이것을 녹이면서 빼서 두통이 치료된 거하고 안 녹이면서 뺀 거하고 이게 신장과 간이나 췌장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신장도 뱃속에, 간도 뱃속에, 췌장도 뱃속에, 위도 다 뱃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밖에서 뺀다고 그 안쪽에 만추무술관에서 굳어서 응고된 게 딸려 나오겠냐 생각하면 안 딸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은 걸레를 빨아도 비누칠하고 빠는 거하고 맹물에다 그냥 빠는 거하고 똑같냐고 하듯이 이걸 녹이고 불리면서 밖에서 빼줘서 끌어내는 거하고 그냥 생다직으로 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내가 이런 공부를 오랫동안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 심도 있는 내용을 많은 얘기를 해줘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답답해요. 그래서 최소한 더 이렇게 우리가 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을 때 2차 방어까지는 못하더라도 급한 임시 불을 끄기 위해서 1차 방어 32번, 4번, 18번 요것만 빼라. 만약에 요거 빼는 것도 피가 부족해서 걱정이다. 그러면 딱 두 가지. 철부형 그렇게 안 비쌉니다. 청명이 그렇게 비용 부담 다른 것보다는 저렴해요. 요 두 가지만 먹고 빼도 피 부족 안 옵니다. 그래서 감기가 악화돼서 폐렴이 되고 폐결절이 되고 폐섬유질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악화돼서 잘못되는 경우 지금 장례식업자가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백신의 부작용입니다. 제가 입 바른 소리 하자고 하면은요. 백신 그렇게 세계적으로 감기 유행할 때 그렇게 들어붙지 않았으면 갑자기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 막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했는데 어떤 단어를 쓰면 유튜브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기 바이러스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예방사회에서 그 혼란 감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 없이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